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짧은 동영상을 제시하겠는데, 소위 모더니즘 시대의 거대 담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주장,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모더니즘과 거대 담론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료입니다. 이크메칼 신학과 지구화. 그래서 이크메칼 신학을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지구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신학에서도 이 글로벌 지구화는 일종의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하냐면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한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긍정적이죠. 근데 예를 들면 왜 그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외쳤냐 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강대국들의 큰 기업체들이 약한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문을 열게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교역, 그렇죠. 무역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 열고 하자. 세금 문제 좀 낮추고 자유무역 주장하면은 결국엔 그런 얘기예요.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그냥 자유대련하는 식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게임이 안 되죠. 물론 그러다가도 한참 지났는데 지금은 미국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오히려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인데, 어쨌든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대련하자 이런 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제는 복음 전도는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 자체 추진한 핵심 세력들의 의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어떤 폭력적 질서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현대적 의미에서 에큐메칼 운동은 20세기 이후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온 서구 사회의 변화 흐름을 같이 해왔다. 그러니까 에큐메칼 신학은 보편 세계로부터 요청과 사명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신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에큐메칼 운동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비판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래 서구에서 시작이 돼서 얼마 후에는 제3세계 쪽으로 주도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초기에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안에서 기독교 세계들끼리 세계적인 전쟁을 두 번 한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던 기독교 강대국들끼리 자기들끼리 편먹고 싸워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자기들도 폐허가 되고 더 이상 세계를 이끌어갈 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구적 기독교들이 우리가 다시 좀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선교도 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사실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초기의 메인스트림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약간 흐릿해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에큐메니컬 운동 자체는 그렇게 해서 좀 서구 기독교의 회개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에큐메니컬 신학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던 세계사의 흐름 중에 세계화 개념들이 강하게 부각될 때가 있었다.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을 때 바로 거기서 세계화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전에 없던 기선과 무선전시인이 등장하면서 서구인들은 세계화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전 세대를 생각하면 마치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IT 상에서 세계화가 급속해진 것처럼 기선과 무선전시도 그때는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무선전시는 이론적으로는 지구상 어디든지 연락이 가능하게 되죠. 전에는 그게 안 됐죠. 꿈도 못 꿨죠. 또 기선만 해도 그래요. 전에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돛담배에는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기선 자체는 자신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로
이론상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선과 무선전신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군사적인 침략도 그렇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 당시에 세계화가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던 셈이에요. 그것도 그 다 서구 국가들이 앞서간 서구 국가들이 다 그걸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선교적 사명감은 이 세대 안에 온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표어로 나타났다. 복음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하려는 선교적 세계화의 의지는 훌륭한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서구의 백인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다. 그러니까 뭐 선교야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군사적인 침략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앞서간 모든 걸 동원해서 교역을 해도 역시 그 서구에게 주도권이 있었고 또 일단 공격적으로 나선 사람이 다 백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다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문화적 사명감을 백인의 지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White man's burde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백인의 사명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과 관련된 건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이기적인 사명감에 해당할 텐데, 자, 백인은 주는 자요, 헬퍼고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들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자가 됐다. 오직 백인들만이 복음과 아울러 그들의 문화를 등에 지고서 등짐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단일한 서구 문화에 실린 백인 중심인 세계화의 흐름이 제1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흘러나간 것이다. 모더니즘의 그 비판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서구 일방주의 이걸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 그 세계화의 흐름에 참여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 확보와 원자재 그리고 시장 확보에서 경쟁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그들만의 일방적 세계화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일단락 맺은 셈이다. 그러니까 1차 대전도 서구 안에서 유럽의 나라들 강대국 기독교 강대국 중에서 서로가 이제 싸우게 된 건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그 강한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그냥 그 식민지 국가로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그 경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영국이 최강의 나라로서 세계 모든 곳에 지구 곳곳에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다 따지면 항상 해가 지지 않는 그럴 정도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걸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민지를 장악하게 되면 거기서 뭐 원자재 같은 거 마음대로 가져오고 또 가져와서 그냥 여기 자기네 자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상품 만들어서 가서 팔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원자재를 받고 또 돌아서 공장 들고 그래서 그 영국은 무한정 더 부자가 되고 못 사는 나라들은 계속 노예살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를 점령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나라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죠. 누가 어디 가서 식민지를 가지느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네덜란드 세계 곳곳에 다 식민지였어요. 뭐 우리는 또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식민지 나라들끼리 경쟁해서 싸운 게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주저앉은 거기 때문에 서구 나라들이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1차, 2차 대전이고 그런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이 회개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좀 이렇게 진척이 돼가는 동안에 본래 취지가 좀 흐려지고 그런 차원이 좀 있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세계화라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기에도 역시 과학기술이 앞섰던 서구 중심의 일방적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일방적 세계화, 과학기술, 통신, 교통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문제, 그때는 기선과 무선전신 문제, 약간의 어떤 그 공통점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호전적인 새로운 세계관들이 강한 종교개혁의 색채를 띠면서 나타났고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서구 유럽은 국가사회주의, 파시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등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그 세계화의 내용이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나 단일 가치를 앞세운 일방적인 것일 때
단일 가치를 앞세운 일방적인 것일 때, 단일 가치, 사실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가치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그건 강요죠. 공격적이고 폭력이죠. 그것이 일방적으로 이럴 때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을 짓밟아올 때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국가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일방적인 폭력일 때, 단일 가치나 문화를 앞세운 일방적인 세계화라면 그것은 곧 일방적인 폭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과 거부가 가시화될 때 그것이 곧 전쟁이 아니겠는가. 1989년과 90년 사이에 일어난 동구 공산권과 그 소련 연방의 붕괴, 그리고 시장경제 지구촌화 이후로 새로운 단일 문화와 그에 관련된 가치 체계들이 발전된 IT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가기 시작했다. 이게 지구화죠. 최근에 뉴욕의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베슬란의 어린이들이 테러리스트 폭탄에 희생된 이 모든 일들은 지구화와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이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화 문제, 지구화가 다분히 그 강한자들의 그 일방적인 이렇게 밀고 나아간 것과 관련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게 또 사실이고, 우리는 그런 그 흐름 중에서 좀 어떤 면에서 득을 본 나라가 되기도 하죠. IT가 좀 앞서면서 지구화에서는 그 IT가 핵심적인 그 권력이 됐으니까. 밑에 20세기 에큐메니컬 신학은 이 지구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복음과 삼일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복음을 통해서 JPIC의 비전을 품고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 에큐메니컬 신학의 산물인 것이다. 그래서 미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 시간에 설명할 필요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지구화, 서구의 일방적 가치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에큐메니컬 신학은 어떤 비판과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요즘 같으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이 닫히고 있고, 그런데 전에는 뭐 한동안 열려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도 IT 상에서는 아주 열려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그 열려 있다는 자체가 어떤 그 선한 의도가 아닌 그 서구의 단일 가치를 널리 전파하려는 뭐 그런 것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구의 단일 가치가 이렇게 그 원치도 않는데 멀리 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맥도날드이제이션, 코카콜라이제이션 이런 말이에요. 그 뭐냐면 외국에서 볼 때 문만 열면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이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예요.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 문화화 된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코카콜라이제이션, 맥도날드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 뭐 아이돌 BTS거나 뭐 블랙핑크다 이런 팀들도 그 지구화 시대의 문화적인 침략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맥락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휩쓸리고 지나갈 때는 그 가난한 나라, 저쪽 귀퉁이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전통적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관심하고 한동안 그것에 휩쓸려 가죠. 한참 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 시대의 단일 가치가 휩쓸고 가는, 뭐 그것이 모르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폭력적 의미에서 그런 거를 좀 견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를 꼭 다원주의가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그 모더니즘에 걷어담는 단일 가치 이런 것과 에큐메니컬 신학도 초기부터 약간 대척면이 되어 왔다. 이런 것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때 기독교적인 내용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란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왔는지 그걸 다루도록 하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